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외모편에 이어서 이력서 그리고 스펙 관련된 Q&A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펙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력서나 이런 스펙 관련된 게 승무원을 막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많이 드러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력서로 막 토익 점수를 엄청나게 높여놓는다거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거나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승무원스럽게 하는 게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김태희 씨를 볼 때 서울대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런데다가 미모까지 갖추었던 그 김태희 씨의 이미지와 김태희 씨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유치원도 안 나왔다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김태희 씨의 이미지와 프레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력서가 좋으면 그리고 이미지가 괜찮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조금 더 좀 똑똑하게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공백기였어요. 공백기가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있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인 차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도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영어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승무원 면접 준비를 했다면 면접 준비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승무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 공백기가 1년 정도는 다들 기본적으로 있어요. 올해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크게 공백기에 어떤 질문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저희 학생 중에서 뭐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고 유학을 준비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그렇게 또 공백기가 뭐 1, 2년 있었고 이렇게 뭐 하다가 유학이 또 어그러졌고 해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고 28살인가 9살이었는데 학교를 졸업을 못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 증명해라라기보다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느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토익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LCC 항공사하고 대형항공사 두 개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죠. 대한항공이 특히나 더 그렇긴 한데 서류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을 하고 그 뒤에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750점 정도면 면접을 더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750점 이전이라면 좀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딱 그 친구를 봤을 때 이미지적인 그런 부분도 좀 무시를 할 수 없을 거고 업무에 있어서 영어가 어쨌든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750점까지는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면 서류 합격률이 좀 낮기 때문에 서류 합격이 되는 친구가 토익 점수가 800점 중반대인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LCC 항공까지 도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토익 점수를 700점 후반대나 800점대까지도 만들어 놓는 게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물론 700대 중반대, 후반대인 친구들도 LCC 항공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영문과 친구들, 미국학과 그런 친구들은 800점대 중후반도 왜 이렇게 낮냐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좀 낮은 것 같다.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입사 후에도 게으르지 않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걸 했고 라는 얘기가 오히려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실 태도나 표정이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걸로 깔끔하게 끝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학점 관련돼서도
있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학점이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학점이 낮거나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내가 이제 커버를 해둘 수 있는 부분은 커버를 해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를 약간 더 높여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답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느라고, 승무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느라고 학점이 낮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알아서 뒤에는 뭐 학점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을 깨달아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경험을 했다, 좀 먼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잔소리입니다. 대학생분들 학점 볼 때 1학년 때부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면접을 잘 볼지 못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꼭 학점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학점이 얼마나 높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생 중에서 뭐 4.5 기준에 4.23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학점이 왜 이렇게 높냐라는 질문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학점은 뭐 4.5 만점에 4.45다 뭐 이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대외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물어보면 학과가 잘 맞고 재미있어서, 아니면 다행히 열심히 한 만큼 나왔던 것 같다 하고, 활동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고 했던 활동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던데,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공과 출신이 아니라 저도 이공계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전공이랑 연관성을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컴퓨터이기는 한데요. 저희 과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 편집 쪽도 있었고 포토샵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희 과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관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부분을 모니터로 직접 옮겨와서 뭐 영상 편집이든지 포토샵이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특징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많은 표정을 읽는 관찰력, 그리고 거기에서 더 넘어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됐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공에 있는 부분 중에서 뭐 꼼꼼함으로 연결을 시키는 분들도 있고 팀워크로 연결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안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비스나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마음, 이런 걸로 이어나가는 게 조금 더 승무원 업무에 있어서는 더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대나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코딩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망가지거나, 회계 같은 경우에도 꼼꼼함을 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승무원 직무 자체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사람들을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공을 왜 살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공이 너무 막 나랑 안 맞고 진짜 최악이었고 막 너무 싫고 막 이런 얘기보다는 태도가 중요하고 나의 분위기,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조금 돌려서, 물론 전공도 흥미롭게 공부를 했었지만 나한테 맞는 건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이나 뭐 봉사 활동이나 어학연수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대외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돼요.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면접관 분들에 따라서는 다른 친구들은 이력서가 이렇게 되게 빽빽하게 막 적혀 있는데 이 친구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물어볼 수는 있겠죠. 대외 활동 중에 기입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 활동도 학교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나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왜 적지 않았냐고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적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활동이 뭐 있다, 아니면 봉사활동은 뭐 있었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크게 면접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학 전공하시는 분들, 유학이나 교환학생이나 이런 거 안 갔다 오셔도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안 갔다 오시고 바로 승무원 되신 분들도 진짜 많고요. 갔다 오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나 경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 꼭 6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되냐 이런 부분은 굳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여쭤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있으면 좋아요. 플러스 알파가 확실하게 되기는 하나 없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 합격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 합격생들은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았고요. LCC항공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그쪽으로 취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합격률이 되게 낮잖아요. 제2외국어가 있는 친구들을 좀 위주로 합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류 합격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LCC항공까지 다 보는 친구들은 제2외국어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플러스 알파는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랑 뭐 진에어나 이스타항공이나 에어서울도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항공사들은 나이가 좀 많이 프리한 편이에요. 저희 학생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학생이 29살인 학생이 있었고 실제로 30살에 입사한 학생도 있었고 그때 대한항공 입사 설명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매해 매기수 30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나이가 조금 더 폭이 넓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키랑 비슷해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덜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친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지 뽑을 수가 있어요. 특히 좀 아시아나항공급 나이에 있어서 다른 항공사들보다 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27부터는 좀 다른 회사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제 출신인데 전공이 항공과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2년제라고 하면 전문대잖아요. 말 그대로 전공 자체가 좀 특수한 전공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전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음악을 하다가 승무원을 하다 갑자기 디자인을 하다가 승무원을 한다.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관련돼서도 여쭤보셨는데 이걸로 합격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좀 일반적으로 가는 루트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다 그냥 학교 이렇게 갈 때 왜 학점은행제를 굳이 선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정이 있었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주되 이 면접관이 생각하기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뭐 생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나 항공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력서에 기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알 길은 없으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몸을 굉장히 많이 쓰고 허리가 많이 힘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꼭 승무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이력서상에 기입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 긴 삶을 위해서 승무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지 않으면 노후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 해주시거나 다른 직업도 같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에 서비스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되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르바이트를 안 적는 경우도 많아요. 이력서에.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근데 이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고 너무 어려운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승무원 업무를 한다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관련돼서는 뭐 내가 잘했던 서비스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물론 당연히 내가 만들어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여러분 승무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돼서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승무원이나 서비스업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되기 전에 꼭 서비스 업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승무원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승무원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지금
지금 30대가 되고 나니까 25살? 26살 이때의 나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기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회사에서 1, 2년 정도 너무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진짜 후루룩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때 20대 중반 이때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승무원에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데 이력서에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한 직업 생활을 위해서 꼭 한번 해보시고 잘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졸업 관련돼서 또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조기 졸업을 왜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학교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학교 생활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학점이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고 사회에 빨리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빨리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학점을 빠르게 이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되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조기 졸업이 어느 정도 학점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닌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부심이 있으면 있지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력서나 스펙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답변 관련돼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잔소리까지 해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